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웃군입니다. 6월 5일 밤 9시 18분이네요. 저는 늘 이 시간에는 그냥 혼자 사니까 술 한잔하고 반주로 약간 한잔하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술 한잔하고는 저는 잘 안 찍어, 한 번인가 찍었어요 여태까지 유튜브를. 술하고는 안 찍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오늘 김문수 후보가 역정 내시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이게 술 기운이 약간 있어서 그런지 이런 느낌이네요. 김문수 후보를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한 2주일 전에 막 이제 선거운동 하실 때, 이 형님 정말 너무 멋있다.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제 특별히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제 이제 인생이 좀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결혼도 한 번도 못했어요. 저는 결혼을 좀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혼자 생각할 때 조금 이제 특이한 팔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김문수 후보가 오늘 역정 내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제가. 너무 멋있어요. 그럼 뭐 나더러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나는 지금 그 얘기가 뭐였냐면은, 김문수 후보한테 빨리 당대표 하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지지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역정을 내시면서, 지금 그럴 말을 할 때냐, 그건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성질을 내신 거예요. 난 김문수 후보가 성질 내시는 모습 처음 봤어요. 역시 그 예전에 투사의 모습이 그러셨겠구나. 진짜 엄청난 카리스마. 그런 게 카리스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그 스타일은 그렇게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거는 약간 사기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말이죠. 제가 인생 살면서 살아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60이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여성의 심리를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여성의 심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성들의 심리에 뭐가 있냐면, 바람을 폈어도 안 폈다라고 거짓말을 해달라는 심리가 있어요. 참 묘한 심리죠, 우리 남자들이 보기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나 바람을 폈는데 안 폈어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여자의 심리를 알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여성들이 보기엔 이재명 후보가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이재명 후보는 멋 없어요, 별로. 그냥 뭐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해요, 거짓말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근데 여성들의 심리 중에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인생 살다가 그걸 알게 됐죠. 그러면 제가 인생을 살다가 그걸 알게 됐는데, 그럼 여성들한테 그걸 이용해 먹느냐? 저는 이용해 먹지는 않죠. 이용해 먹는 게 이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듣던 제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어가 바뀌어갖고 선수들, 여자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심리를 아는 사람들 중에, 남자 중에. 뭐 여자랑 막 잠자리도 같이 하고 막, 여자를 완전히 그냥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자 중에도 남자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꽃뱀이라고 하죠. 아무튼 상대적인 개념인데. 근데 아무나 꽃뱀이 되고 아무나 제비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여자를 알아야 돼요, 그게. 근데 아는 사람이 극소수지만 있죠. 근데 이제 저는 팔자가 특수하다 보니까, 장가를 못 가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여자들을 만났어야 되다 보니까 여자 심리를 좀 알게 된 거예요. 많이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여자 심리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죠. 그럼 이제 그런 걸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중에 제비짓을 하는 사람이 몇 %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양심적인 사람이 더 많으니까. 여자 심리를 알아도 제비짓을 하는 사람, 뭐 선수, 그 여자 이제 등 쳐먹는 거죠. 그 심리를 알고서.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건
여자 심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 여자들은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내가 바람을 폈어도 바람 안 폈어 이걸 좋아한다는 걸 이재명 후보는 알아요. 제가 보기에. 예,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재명 후보 보고 너무 섹시하다 멋있다 막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뭐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것보다 못해요.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예, 저는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거짓말하는 걸 싫어해요. 저는 그렇게 교육도 받았고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도. 이게 거짓말하는 걸 저도 싫어하죠. 더군다나 저는 이게 센스가 좋아가지고 거짓말을 금방 느껴요. 이렇게, 이거 좀 이상한 면이 있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건 잘난 체 하는 분꾼입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아는 거죠. 이거 거짓말 같은데? 느낌이 확 와요. 그럼 싫어요, 저는. 아무튼 근데 여성들 중에는 좀 그런 분들이 많죠. 아무튼 그런 건 그런 거고 이제 얘기가 앞으로 샜는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역정을 내셨어요. 난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게. 그 역정 내시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포인트가. 어떤 부분에서 화를 내느냐, 이 사람이. 나더러 당대표 하라는 소리 하지 마라. 승질난다. 그런 얘기 지금 할 때 아니다. 진심이에요, 그분은. 야, 너무 멋있는 마음이죠. 아니,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당대표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권력욕에 그냥 어떻게든 해볼까 하고 잔대가리만 굴리는데 김문수는 지금 그따위 소리 할 때가 아니다. 승질 내시는 거예요. 야, 김문수 후보 승질 내는 거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형님이 그냥 큰 형님 같아요. 남자들끼리 왜 그 로망이 있잖아요. 어떤 의리에 대한 로망. 멋진 형님을 만난 그런 어떤 느낌, 로망. 저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 팔자가 특별히 이렇게 형님을 만나는 팔자가 아니었었거든요. 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동생들 중에 약간 의리 없고 거짓말하는 애들은 그냥 아예 동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러다 보니 뭐 동생도 몇 없는데 형이라고는 없었어요. 저는 팔자상 형이라고 생각하려고 막 형이 갖고 싶어서 막 형이라고 이렇게 막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뭐랄까 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에 너무 약하고 자기 이익이 걸리면 그냥 너무 약해져요, 사람이. 그러면 저는 제가 보기엔 그런 걸 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제 김문수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그 형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근데 유튜브라는 게 참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유튜브가 좋은 게 내가 김문수 형님을 좋아하니까 김문수에 관한 유튜브를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 개인적인 영상까지 막 있잖아요, 다. 막 열심히 찾아보기만 하면 그거 다 보면 김문수 형님을 거의 알게 돼요. 개인적으로 아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유튜브가 없으니까. 방송 3사에서 지들이 뭐 원하는 방송만 내보내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의 이미지를 제가 봤을 적에 그 사람을 알 수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속기 쉽죠. 그쪽에서 의도하는 대로. 근데 문제는 한 30년 전에는 우리 방송사 MBC나 KBS나 안 속였어요, 시청자들을. 지금은요 막 속여요. 이제 그걸 안 거죠, 이 방송사도. 이거 속일 수 있겠는데, 이거 속이면 이 사람들 무조건 믿겠는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방송사도 권력을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썩은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힘인데, 굉장히 여러 사람이 이걸 믿어버리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방송사들이. 아무튼 뭐 얘기가 술이 취해서 자꾸 옆으로 셉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김문수 후보 멋있더라고요. 화내시는 모습이 그런 게 카리스마죠. 카리스마를 제가 보기에는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카리스마가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아무 매력이 없어요, 그분이 하는 짓은.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카리스마 있게 역정을 딱 내시는 거예요. 나더러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얘기는 똑같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게. 문세 형님은 정말 알면 알수록 멋있네요. 아무튼 뭐 술을 한잔 해가지고 제가 얼굴도 뻘건데 제가 이제 찍으면서 제 영상을 보면서 찍으니까 제
얼굴이 보이잖아요. 얼굴이 뻘건데. 아이고, 아무튼 참 진짜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면서 늘 정치에 관심을, 우리 집안도 그랬어요.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 자체가. 아버지도 그러셨고. 그냥 아예 그냥 약간 뭐 뉴스에서 나오면 그냥 듣는 정도. 그리고 별로 정치에 대해서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 집안이었는데 저도 그랬고요. 아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저도 참.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성렬이 형 덕분이. 성렬이 형은 정말 나중에 일이 만약에 잘 되고 나면 저한테 진짜 한 잔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정치에 관심 갖는 일을 거의 안 하려고 했거든요. 관심도 없고 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 사실은 피곤해지는 면이 생겨요. 그리고 깊숙이, 그러니까 성렬이 형은요, 지금 엄청난 위기가 생긴 겁니다. 지금. 예. 이제 뭐 특검 하겠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그 형은 그런 결과가 올 가능성도 알고 있었죠, 그때. 오히려 그렇게 될 거를 더 가능성 높게 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했다는 거에 저는 진짜 멋있는 형이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2030이 야, 목숨을 거셨구나. 그 2030들이 똑똑하더라고요. 저는 자식이 없어서 아직 결혼도 안 해봤기 때문에. 예, 2030들이 금방 알더라고요. 성렬이 형의 마음을. 그 형은 그때 죽을 걸,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올 걸 알고, 이 상황이 되면 계엄 이제 벌써 정권 잡았으니까 이제 뭐 특검한다, 뭐 한다. 이제 두 부부를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물론 두 부부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 성렬이 형은 그런 거를 감안하고 계엄을 했는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각오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은. 성렬이 형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수영이 지켜주려고 하겠죠, 최대한. 이게 쉽지 않아요, 지킨다는 것은. 예, 지금은 너무 그 적의 세력이 강대하고, 또 내부에도 아직 전열되지 않고, 내부도 아직, 그 문수영이 화낸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데, 아니, 당대표 그 자리 때문에 나더러 그거 하라고? 그런 거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니다!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역정을 내신 거죠.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는 거죠. 김문수 그 형님이 역정 내시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늘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인데, 오늘 역정을 내시는 모습을 유튜브로 봤는데, 이게 과거에 투사 시절에 김문수 후보의 강인한 면이었겠구나. 이제 이런 이제 느낌도 들면서, 그런 생각도 들면서, 와, 정말 남자로서 멋있다. 저는 뭐 그렇잖아요. 남자끼리의 그 로망이 있잖아요. 멋있는 형. 의리.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거의 뭐 유튜브로 상으로만 알지만, 김문수 형님 난 얼굴도 한번 직접 뵌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막 유튜브로 하도 찾아보니까. 야, 그 형님은 정말 형님이구나. 저는 태어나서 거의 그런 형님을 처음 만나요. 성렬이 형도 만났고, 성렬이 형도 이제 1.23 계엄을 하고 나서 내가, 이분은 형님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큰형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예, 큰형님이에요, 그분은. 문수 형은. 나이도 그렇지만 마음도 큰형님이에요. 제가 보기엔 성렬이 형은 둘째 형.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죠. 술 먹고 이제 별 얘기도 합니다. 성렬이 형은 처음에 1.23 딱 해서, 이 형님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겠네. 근데도 이걸 하셨구나. 형이네. 진짜 멋있다. 이런 느낌.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문수 형이 나타났는데, 이분은 뭐야? 이분은 큰형이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사회에서 만난 형들 중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제 남자의 로망으로 접근했을 적에, 야, 의리나 뭐 그 남자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목숨도 걸고, 내가 믿는 신념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겠다. 이런, 성렬이 형이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수 형이 나타났어요. 이제 문수 형을, 제가 문수 형을 보니까, 야, 이거 큰형님인데? 네, 큰형님은 분명히 성렬이 형을 보호하시려고 하겠죠. 능력이 닿는 한. 근데 지금은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형은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문수영은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죠. 동생 같을 거예요. 마음적으로는. 물론 대통령이기도 하고 자기를 상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양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나이상으로는 동생 같기도 하고 마음적으로도 동생이. 어찌됐건 살려내고 싶은 동생인데 지금 너무 적이 힘이 강대한 거예요. 지금 문수영이니까 화가 난 거죠. 아우 카리스마. 아 문수영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아까 아침에 찍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수영이 이쪽은 최고 전문가예요. 운 좋게 우리가 딱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는 약간 운이 없는 걸 수 있어요. 지금 문수영이 이쪽 국민의힘 이쪽에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인데 와 엄청난 인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무지하게 불리하지만 네, 저쪽 뭐 이제 여당 쪽에 지금 여당이 돼 버렸네. 여당 쪽에서 막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절대 의석수를 가지고 뭐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다수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그냥 못할 게 없는 상황인데 김문수 후보가 네, 상대편 진영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게 하늘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 아니고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상해요. 이건 비현실적이에요. 저 지인과 대화하다가 나온 얘기 중에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은 그냥 만화에서 튀어나온 인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인물을 현실적으로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셨죠. 그건 알고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통해서. 그런데 또 그런 분이 또 나타났죠. 김문수 후보가. 아무튼 좀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김문수 후보 같은 멋진 형이 있으니까 제가 용기를 잃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저는 아주 미약한 힘이지만 힘을 좀 보태려고 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의병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나면 항상 의병이 일어났죠. 저는 의병장은 안 돼도 하나의 의병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제 한 사람 몫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래도 구독자가 한 150명 되니까요. 예, 의병 한 사람 몫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쪼록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지금 이쪽 진영을 이끄는 리더가 김문수 형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황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예, 저 거대 야당이었던 세력이 이제 여당이 되어버렸어요. 더구나 이제 행정권 수반, 뭐 대통령 직함까지 갖게 됐어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건 이제 뭐 거의 끝난 싸움 아니냐,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일제시대 때보다 나아요. 예. 더군다나 우리에겐 김문수 후보 같은 뭐 정말 하늘이 낸 그런 리더가 있잖아요. 이쪽 진영이. 그냥 하늘이 낸 리더예요. 그런 리더는. 그 김문수 후보가 화를 냈는데 아무도 꼼짝 못하는 그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온 거냐. 김문수 후보가 살아온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아무리 성질을 막 내봐요. 그럼 누가 무서워해요. 거기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낸 사람이고요.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위기에는 늘 인물들이 나타나는 나라죠. 우리가. 그렇게 뭐 쉽게 별의별 사람들 다 나타나요. 목숨을 진짜 막 초계와 같이 농계도 나타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에. 뭐 위기 때마다 항상 인물들이 나오고 자기를 희생하는 인물들도 나오고 또 지금 이 상황이 뭐 일제시대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사실 어렵지만 그러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최대한 즐거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